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효율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 수년째 추진하고 있는 대형 소방 헬기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사업비 확보와 업체 선정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올해 안에는 헬기 제조업체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모프라 불리는 러시아의 대형 헬기 KA-30입니다. 한 번에 3,000리터의 물을 나를 수 있는 기종으로 산림청에서 산불 진화 주력 헬기로 쓰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자체적인 대형 소방 헬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년째 카모프 헬기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대형 헬기 도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헬기 구입비의 절반가량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지자체의 소방 헬기를 지원하는 건 옳지 않다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0년 국비가 반영돼 270억 원의 헬기 한 대 구매 예산을 확보했지만 이번에는 안전기준과 입찰 특혜 논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러시아의 대형 헬기가 소방청의 안전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구매 절차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후 올해 초 입찰 공고를 내고 미국과 러시아의 기종으로 다시 후보군을 추렸는데 입찰 기준이 미국의 특정 기종에 유리하다며 러시아의 헬기 제조업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최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긴 했지만 입찰 공고 마감일을 넘겨 유찰되면서 강원도는 재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28일 날 거예요. 업체가 한 곳만 응찰을 해갖고 또 입찰 요건이 되지 않거나 이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 부정스럽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수혜계약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헬기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헬기 제작 기간이 2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대형 소방 헬기 도입은 이르면 2024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재 강원도가 보유한 소방 헬기는 담수량이 1,500리터에 불과한 중형 헬기 2대가 전부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도 새청사 신축 부지가 춘천 캠프페이지로 확정된 지 2개월여 만에 건립기금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도민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차기 도정 석 달을 앞두고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새청사 신축 부지로 춘천 캠프페이지를 확정 발표한 건 올해 1월입니다. 여러 시군에서 유치 경쟁이 달아오르자 도청 이전이 아닌 신축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도청의 신축은 청사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으로 도청 소재지 이전이 아님을. 문제는 건립 예산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건립기금 조성 조례안이 강원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넉 달 만에 조례안이 재상정됐지만 이전이 아닌 신축이라는 걸 명확히 하지 못해 분열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단호하게 이거 못하다 보니까 횡성으로 한다, 또 원주로도 온다, 뭐 도해로도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어떤 불필요한 여론의 어떤 분열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으셨는데 차기 도정에 이 청사 문제를 좀 맡기는 게 어떨까? 캠프페이지가 춘천역과 어린이공원 등 복잡한 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 레고랜드 개장 이후 교통 대란이 발생할 거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레고랜드 진입도로를 함께 사용하면은 교통 대란이 불보듯 뻔하다. 전체 관광객 중에 절반 정도가 주말에 올 거고요. 춘천대교를 서면적으로 확장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 지금 의원이 우려하시는 그런 교통 부분도 일부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좀. 이렇게 2시간의 설정 끝에 도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라는 권고와 함께 조례안은 통과됐습니다. 오는 25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다음 달 추경 때 첫 해 적립금 50억 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600억 원씩 6년 동안 총 3,089억 원의 기금이 조성됩니다.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립기금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이제 춘천의 새청사를 어떻게 짓고 현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원주시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50m 수영장이 최근 정부 심사를 통과하며 가시화됐습니다. 옛 캠프롱터의 대회 유치와 전문 선수 육성이 가능한 시설로 건립될 예정인데요.
3년 뒤 완공될 예정인데 캠프롱 토양오염 정화 사업도 진척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7.8기의 도전 끝에 50m 수영장이 원주에 들어섭니다. 원주 태장 복합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2006년 지어진 국민체육센터부터 최근 혁신도시 내 복합혁신센터까지 원주시는 지금까지 7개 수영장을 완공하거나 계획하면서 매번 50m로 추진했지만 번번이 25m에 그쳤습니다. 강원도를 넘어 인접 지역에도 공인 수영장이 없다며 체육시설 균형 배치를 꾸준히 요구했고 시설 규모를 소폭 조정해 예산을 줄이면서 마침내 정부 심사를 통과한 겁니다. 처음에는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은 저희가 2급을 해서 350억을 올렸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사업 규모를 조정해서 다시 와라 그래가지고 300억으로 조정하면서 원래 관중석을 2,000석으로 했다가 1,000석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설되는 50m 수영장은 도비와 시비 등 300억 원이 투입되며 이곳 옛 캠프롱 부지 안에 6,20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집니다. 8개 레인을 갖춘 50m 수영장과 다이빙풀, 1,000석 규모의 관람석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완공되면 전국 규모의 수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강원도 내 유일한 시설이 됩니다. 공인 수영장 건립으로 강원권 선수 육성 등 관련 종목의 저변이 확대되고 각종 대회 유치는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재가 지금 자꾸 외지로 다 나가는 상황이라서 생기면 아무래도 운동장이 있으면 더 정착할 수 있고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하다 보면 주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이런 게 파급 효과가 엄청 좋을 것. 원주시는 올해 설계를 마치고 오는 2025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깊이 3m 수영장에 바닥 높이를 조절하는 수심 조절 장치를 도입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옛 캠프롱터에는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결국 정화 작업이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 수영장 착공 시기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가 역대 최악의 산불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강릉 동해 삼척 피해 주민들을 위한 추가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방세 관계법에 의한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 기준을 검토하고 2019년 산불 피해 때 지원 규모를 감안해 시군과 공조해 추가 지방세 지원을 추진합니다. 현행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는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 자동차 등을 2년 이내에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 면허를 감면할 수 있고 특수한 사유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지방세 감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의 일손 부족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인력 지원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강원도는 상황실을 통해 농업인력 수급 지원책 발굴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농업기계 현장 수리 등을 도울 계획입니다. 특히 여성과 고령 농업인들에게 인력과 장비를 우선 지원하고 농촌 인력 구인과 구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오늘 11월 말까지 상황실을 농촌 인력 컨트롤 타워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에도 등교 전 신속 항원 검사 적극 권고 방침이 유지되지만 중순부터는 그 횟수가 주 2회에서 1회로 줄어듭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정점이 앞으로 2주간 지속되다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예측과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다음 달 셋째 주부터는 학생도 교직원처럼 주 1회 검사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다만 추가로 원하는 학생이나 집단 감염 상황에 대비해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학생 수의 2배 정도 여유 있게 확보할 예정입니다.